자, 이어서 현물 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가 연구원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인텔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IT 하드웨어 쪽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시각입니다. 한양증권 임동래 연구원입니다. 원화 절상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면서 수출주에 단기 관심을 제고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SK증권 고승희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반등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장중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인데요. 2020포인트 회복 시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부분은 이 환율 그리고 이 중국의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입니다. 모두 다 시장에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것으로 그래서 수출주들에 대한 그 움직임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줄 전략 보니까 인텔을 주목하셨어요. 그만큼 이 미국 쪽에서의 이 내용들을 많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풀어주시죠. 예, 일단은 어저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벤트 중에 한 가지가 옐런 의장의 어떤 발언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의 발언이었는데 여기서 일단 금리 인상 시점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밤중에는 또 우리나라 증시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은 현재는 또 부양적인 스탠스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굳이 악재로서 해석이 될 이유는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높은 영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들이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힘든 레벨이기 때문에 큰 악재로서 작용을 하진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일단 국내 경기 부양 기조가 이제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쪽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이렇게 긍정적인 그동안에 좀 시장의 발목을 잡아왔었던 어떤 불안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 같은 경우가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장중 11시에 중국 경제 지표들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 2분기 중에 움직였던 지표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움직임 같은 것들이 경제의 어떤 성장률의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어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긍정적인 어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텔의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인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순이익이 전년비 40% 증가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도 한 5% 정도로 상회를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연출했는데 이 실적의 상당 부분이 또 그 기업 부문에서의 어떤 PC 수요 증가의 힘이 부분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기업 부문의 PC 수요 증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들의 IT 투자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쪽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수출품 중에 상당 부분이 IT 하드웨어, 전자 부품들인데 이런 쪽과 관련해서 IT 하드웨어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IT 쪽을 보자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본주의 수입 국가고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설비 투자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인텔의 실적 발표에서 본 것처럼 기업의 PC 수요, IT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IT 하드웨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2기 내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이러한 또 수혜주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성향 자체가 상당히 실천력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을 이미 사전적으로도 충분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는 정책들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이 얼마나 빨리 구체화되느냐에 따른 어떤 관건이 달려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부동산 쪽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관심이 높았고 가장 빨리 실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그리고 은행 쪽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증권과 관련된 보다 효율적인 어떤 정책 운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낙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시장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를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정책 수혜주들도 계속해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